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김대지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은 현 정부가 밝힌 공직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사 기준에. 들어보시죠. 사전질문서를 작성했을 텐데 후보자는 이 위장 전입 관련하여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한 번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한 아니면 번이 초등학교에 아니고 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에 해당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북의 훈련 기간에 주소지를 엄마 아파트로 두고 갔는데 이건 왜 두고 가셨어요? 그때 이 주인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뭐 그때는 뭐 한 10년 전이라서 특별한 뭐 그런 아니 그냥 가족이 뭐 있고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처제도 있는데 왜 여기다 둬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명백하게 고의로 진입 신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두 차례 위장 진입이라고 생각되고요. 국세청장이 대놓고 뭐 후보자가 고의반을 하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당시에 좀 생각이 짧았고 뭐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장 전입을 시인을 한 겁니다. 자, 현 정부가 내세운 5대 인사 기준에 위장 전입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다주택은 안 돼도 위장 전입은 괜찮느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노무 표절.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5대 인사 원칙인데 지금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과도 아니고 굉장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다. 라고 툭 인정을 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좀 어이없다라는 반응도 보이거든요. 청와대 게스트 박정화 대변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5대 인사 원칙은 그 선거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오면서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는 또다시 7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한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 이런 얘기 자꾸 얘기해봐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무주택자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무주택 여부에 대해서도 어제 저는 인사청문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제 집에 어머니 아이들까지 있고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이런 이해 안 되는 답변도 좀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 유경준 의원관의 질문 답변 과정에 보면은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사전에 청와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있었노라고 명기했다라고 했는데도 청와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무주택자라는 것만 강조한 거 보니까 5대 인사 원칙, 7대 원칙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향후는 인사청문회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지만 집 없거나 집 하나만 있으면은 다 되는구나 이런 우픈 사실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재밌는 그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대하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공직자들의 이중성에 가장 반감을 갖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었거든요. 공직자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반감을 갖는지 청와대도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거면 원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원칙을 무시할 거면 적어도 원칙을 변경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논쟁인데요. 차명으로 집을 보유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때 아마 1년 2개월 동안 그 방 3개의 아파트에서 후보자의 어머니와 후보자, 배우자, 자녀, 처제 총 5명이 살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진 않고 있고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삽니다. 살고요. 저 1년 3개월 동안 어머니가 같이 처제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 3개월을 다 계셨어요? 1년 3개월 다 언제나 계시진 않았고요. 그러면 병원 치료잖아요. 그러면 병원 치료인데 어머니와 저 처제와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서민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까? 이 처제 명의의 아파트에 네. 배우자, 어머니, 그다음에 딸, 처제까지 5명이 함께 이제 사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처제 명의로 사실상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서민들은 그렇게 삽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논란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제 집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는 못 살 것 같은데 일단은 서민들 중에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처음 봤어요. 저는 뭐 서민을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저렇게 사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는 처음 봤기 때문에 다 저렇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김대지 후보자의 현직 신분이 국세청 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 차장을 그 누구도 그냥 일반 평범한 서민이라고 보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현 정부의 그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김대지 후보자가 재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서민이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 답변하는 저 모습을 갖다 딱 보면서 김대지 후보자는 첫 번째, 아니 뭐 난 당연히 되는 거다. 뭐 지금 뭐 인사청문회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자신을 갖다가 하는 것 같고, 개인 견해지만. 네네. 두 번째로는 이것도 개인 견해인데 다른 기존의 여러 뭐 장관 뭐 누구누구 그런 후보자들에 비해서 나 정도면 아주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 뭐 내가 걸릴 게 뭐가 있느냐. 병역 면탈 뭐 논문도 안 썼고 뭐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저런 태도가 나온 걸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예. 이재명 기자. 예. 분명 그러니까 5명이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건 뭐 서민들이 산다. 전 그 부분은 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당시 그러니까 2010년도에 34살이었던 처제가 강남에 5억짜리 집을 사지요. 근데 그 집이 17년 차 당시 공무원이었던 김대지 후보자가 당시에 부동산 거래 관리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2억 3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전세 살려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제가 갖고 있는 5억짜리 집에 본인은 2억 이상을 내고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건데 그 자체는 굉장히 좀 뭔가 일반적이진 않다는 게 보이는 거죠,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제 명의로 차명으로 매입하고 나중에 무주택자가 돼서 주택 청약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2013년도에 무주택자로 청약을 받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받는데 그걸 두고 논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무주택이다 임대 아파트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하는데 그 임대 아파트가 전 사실 이런 걸 처음 봤었는데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반 아파트처럼 그걸 내고 나면 명의가 이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주택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아파트를 보유하는 하는데 거고 있는 거네요. 글쎄요. 근데 뭐 무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 이 김대지 후보자를 내세울 때 굉장히 강조했던 점인데 이런 점들, 그러니까 그 처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무주택이 돼서 임대 분당 아파트를 받는 것, 이런 과정들이 좀 석연치 않은 점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좀 더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